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까 조용찬 소장님과 살짝 이야기는 나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계속 상승하는 시장만 이제 그런 분위기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는데 조영찬 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죠. 변동성이 좀 더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계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변동성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예, 네.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차분하게 계속간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더 후폭풍이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처럼 어떤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차익 매물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은 좀 더 어떤 복잡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지금 시장 기조 쪽에서는 어떤 상승에 대한 흐름들 유지되면서 나오는 단기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하지만 하락하고 조정이 나오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도 네.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안 좋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 관련된 흐름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시되 그래도 여전히 이번 주 또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 발표가 또 상당히 많죠. 그런 네. 과정 쪽에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또 변동성도 커진다라는 점들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의 이제 변동성은 우리는 보시는 것,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코스피가 0.18%, 코스닥이 0.4% 하락세가 다시 좀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 내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변동성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상승할 거라고 기다리기만 하는 투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계속 잘 갔던 대형주들이 잘 가서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중소형주 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은 조영찬 소장님께는 그래도 반도체다. 그래도 IT를 우리 시장에선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자세를 보면은 굳이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각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보는 거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와 관련해서 매출은 15% 증가한 사상 최대인 4,694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조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719억 달러, 내년에도 761억 달러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최대 7% 성장이 예상되고요. 자동차 판매는 10% 줄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탑재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5G와 관련된 서비스나 인프라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2년 이상 앞서고 있는데요. 5G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사물 인터넷, 의료업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50년까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600억 달러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면 1조 달러가 넘는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미중 간의 하이테크 전쟁이 억제 요인을 하겠지만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인류 문명이 진화하는 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 꺼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정 시 반도체 관련주를 계속 담는 전략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소장님께서 아까 2050년 좀 먼 미래 이야기이긴 하지만 2050년까지 어쨌든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낙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더 근거나 그런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은 저만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요. 다른 증권사 네.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전략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기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보통 그 성장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동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IT와 관련해서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느
그 나라가 많이 사용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선진국은 현재 10억 명입니다. 10억 명이 1년에 1,500억 달러 정도의 반도체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1,150달러 정도 소비하고 있고요. 네네. 또 신흥국의 인구는 70억 명이고 이 중에 중산층이 반도체를 수요합니다. 중산층이 20억 명인데요. 1인당 75달러니까 선진국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유엔에서 세계 경제 예측 특히 인구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0억 명에서 100억 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선진국 인구는 30억 명으로 지금보다 3배. 그리고 신흥국의 중산층은 지금보다 2배인 40억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만 단순적으로 평균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50년에는 지금보다도 2.5배인 7,50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수량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보면 더 낙관적입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반도체 출하 개수는 매년 310억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0.461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년 143억 달러 정도씩 증가하기 때문에 2050년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622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에 10년마다 통신 시스템이 4G, 5G, 6G로 변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절에 들어가면서 서버용 반도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마다 반도체 출하의 가속 속도가 1.3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2050년도에 반도체 시장은 1조 123억 달러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도 2.5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조영찬 소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인만의 또 노하우, 팁을 알려주셨는데, 뭐 반도체 좋다는 이야기는 늘 저희가 드리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구의 비례와 인구의 상승 비례와 또 함께 연동을 해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김문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뭐 반도체 대형주 좋다 이겁니다. 또 근데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까 좀 전에 뭐 안전벨트 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장세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주도 섹터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뭐 차화 반 뭐 이런 쪽은 굳이 지금 시장의 흔들림에 어떤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네. 여전히 홀딩하는 전략 싸게 잘 사셨으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가야죠. 유효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혹시나 또 가격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소폭씩 또 어떤 저점 매수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 흐름과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 지켜보시되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의 논리죠.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어떤 최근 동향들이 어떤 낙폭기를 좀 보이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는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이를 한 번에 다 사서 단가를 고정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들마다 어떤 좀 분할 매수로 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특히 이제 또 이제 코스닥 관련된 쪽의 중소형주에 대한 선전 흐름들 특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자, 그럼 중소형주 쪽에 우리가 조금 시선을 돌리는 거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보통 보면은 영어하고 수학 둘 다 잘해야 되죠. 네, 대형주도 잘하면은 중소형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앞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쪽이 좋으면은 또 계속 투자를 하겠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미국 공장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네, 이제 여기서 전기차 쪽으로 라인업을 보강되는 게 아니냐. 현대차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또 장비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쪽 또 부품 쪽들도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어떤 가능성들도 한번 태클 해보시면서 어떤 흐름들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어쨌든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을 알려주셨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끌고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중소형주도 이제 좀 시선을 옮겨보자. 반도체, 자동차 좋지만 그 아래 또 파생해서 수혜 얻을 수 있는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보시면은 투자해 볼 만하다. 다음 차례가 올 기회가 이제는 차례가 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 포트도 한번 새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